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의 필기 어플 탑티어 노트인과 삼성 노트를 비교해 볼 건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노트인은 유료 어플이고요. 삼성 노트는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유료 어플과 무료 어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먼저 한쪽에는 노트인을 띄울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 멀티 윈도우로 삼성 노트를 띄워볼게요. 일단 크게 보면 이 두 개의 어플은 분명한 장점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편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PDF를 가져와 볼 겁니다. 노트인에서는 PDF를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PDF 가져오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삼성 노트에서는 오른쪽 위에 PDF 아이콘 눌러서 여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우선 배율 차이부터 볼게요. 노트인은 최근의 업데이트로 1600%까지 확대가 되고요. 삼성 노트는 600%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씨 크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리고 같은 PDF를 불러왔는데 확대를 해도 화질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펜툴도 비교를 해볼게요. 노트인에서는 만년필과 볼펜 모드가 있고요. 연필과 무지개 펜이 있고 사각촉과 둥근 촉의 형광펜이 있습니다. 삼성 노트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얇은 만년필과 굵은 만년필, 볼펜, 연필, 붓펜이 있어요. 형광펜은 사각펜 쪽과 둥근 펜 쪽이 있습니다. 무지개 펜도 노트인에서는 새로 나왔는데요. 강조해야 되거나 할 때 이렇게 무지개 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필기할 때 저는 볼펜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필기감도 한번 볼게요. 삼성 노트에서 볼펜. 이거는 직접 써봐야 느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트인은 살짝 글씨 보정이 들어가고요. 삼성 노트는 글씨 보정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글씨 보정 해주는 게 싫다 하시면 삼성 노트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글씨 보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노트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형광펜 같은 경우는 사각촉, 둥근촉 선택하고 직선 그리기는 여기에서 켜고 꺼요.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사실 형광펜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삼성 노트에 없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노트인에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워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고 한번 클릭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고 이 기능이 은근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삼성 노트에서 만약에 이 기능을 쓰고 싶다 하시면 투명도 없이 이렇게 가렸다가 지우개로 지워서 봐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조금 있어요. 대신에 마스킹 테이프는 지우개 버튼으로는 안 지워지고요.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우개 기능 비교해 볼게요. 지우개는 노트인에서는 점, 스트로크, 선택 이렇게 지우개 모양을 설정할 수 있고 지우개 크기, 압력 지우개, 형광펜만 지우기, 테이프만 지우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지우기로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삼성 노트에서는 획 지우개와 영역 지우개. 획 지우개는 내가 글씨를 썼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쓴 획만 지워지고요. 영역 지우개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우는 위치에만 지우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형광펜만 지우기 따로 있고요. 손글씨 모두 지우기가 있는데 이렇게 지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했던 걸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펜을 비교해 볼 건데요. 노트인에서 레이저 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 레이저와 스팟 레이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숨김까지 시간을 1초 후일지, 3초 후일지, 15초 후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색깔 정할 수 있고요. 라인 레이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스팟 레이저는 이렇게 펜을 따라다녀요. 삼성 노트의 레이저 포인터는 일직선이 있고 테두리형이 있고 점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인보우와 단일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레인보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따로 몇 초 뒤에 사라지게 설정하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단일 색상으로 해도 한 3초 정도 뒤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이렇게 선의 테두리가 있는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고요. 점선 레이저는 S펜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노트인에서 텍스트 상자는 글꼴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 글꼴로 삽입할 곳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적어주면 위치 이동은 자유자재로 다 가능하고 글꼴 크기는 최소 5포인트에서 최대 199포인트까지 가능해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줄여줄게요. 글씨 드래그하고 굵게 해주거나 기울이거나 밑줄을 긋거나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다 할 수 있고요. 형광펜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씨 색상도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노트에서 텍스트를 써볼게요. 삼성노트에서 텍스트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키보드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 키보드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치면 이 폰트를 얘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곳에 꾹 눌러서 텍스트 상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떠요. 드래그를 누르면 여기 밑에 텍스트 툴바가 떠요. 삼성노트에서는 체크박스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할 일이 지워지듯이 지워져요. 다음에 텍스트 색상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 글자 배경색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폰트 크기는 12부터 64까지만 가능합니다. 확실히 노트인이 글씨 폰트 크기는 더 다양했죠. 그 다음에 굵게 하기, 기울기, 밑줄 긋기, 노트인은 없었던 중간 밑줄 긋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노트인은 없었는데 주석 달기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운데 정렬도 다 여기 있고요. 삼성노트에서는 내어쓰기, 들여쓰기 다 가능해서 좀 한글 문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텍스트 상자 추가는 여기에서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지만 삼성노트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위에 툴바 보시면 펜과 T 아이콘이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손글씨를 텍스트로 인식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손글씨를 적으면 바로 텍스트 옆에 추가가 돼서 타이핑을 치지 않아도 S펜으로 타이핑을 바로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노트인에는 손글씨 인식 기능이 없어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도형 툴바를 살펴볼 건데요. 노트인에서 도형 툴바는 레이저 포인터 옆에 있고요. 선과 도형 중에 직선, 점선, 물결,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도형과 육면체, 입체 도형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학이나 건축 이런 이과 쪽에 계시는 분들은 도형 그릴 일 많으실 텐데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바로 원하는 도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노트는 위에서 세모와 동그라미가 같이 있는 도형 아이콘 눌러주시면요. 그냥 내가 그리는 거 정방향으로 그려주거나 이 정도의 도형 기능만 있고 육면체를 그리려면 육면체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도형 툴바를 킨 다음에 그린 도형은요. 지우개 버튼을 눌러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꾹 눌러서 삭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올가미 툴 사용해서 삭제를 하거나 지우개 툴로는 안 지워지니까 이 방법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트인에서는 꾹 눌러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우개 툴로 지워져요. 도형 툴에 있어서는 노트인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PDF를 가지고 왔잖아요. 노트인에서 글씨를 꾹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드래그를 하면 형광펜을 그어주기도 하고요. 다시 다른 문구에서 직선을 그려주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메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를 넣으면요, 이렇게 보면 메모가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넣은 메모를 확인하려면 오른쪽 위에 맨 위에 있는 아이콘 눌러서 개요 들어간 다음에 말풍선 아이콘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넣은 메모, 여기에 메모 아이콘이 보여요. 이 메모를 꾹 눌러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또 꾹 눌러서 개요에 추가된 주석 같은 아이콘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개요 가운데 아이콘 있죠? 제가 강조했던, 아까 꾹 눌렀던 이 단어가 여기 개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문구 있으면 이렇게 꾹 눌러서 개요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데에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텍스트 지구본 누르면 번역도 가능해요. 원하는 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링크,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는 다른 문서, 노트인에 있는 다른 문서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기 페이지, PDF 페이지 중에서 예를 들면 3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이 문구와 관련된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주는 등 하이퍼링크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이점이긴 한데요. 페이지로 링크를 해서 3페이지로 가겠다 확인을 누르면 얘를 눌렀을 때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죠. 삼성노트 PDF를 볼게요. 꾹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복사, 번역, 텍스트 상자 추가, 클립보드 공유 이렇게만 메뉴가 있고요. 번역을 하면 삼성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노트인보다 번역은 삼성노트가 훨씬 더 잘해준다고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언어 추가를 해서 따로 언어를 다운받아 줘야 해요. 글이 많은 PDF를 읽을 때는 저는 노트인이 조금 더 이런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퍼링크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눌렀을 때 이 페이지로 가야 된다거나 그런 기능을 쓸 때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링크는 노트인이 압승이다. 그 다음에 녹음 기능을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강의록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수업 내용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 기능 은근 많이 써요. 노트인에도 마이크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필기를 해보면 노트인의 녹음 기능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다음에 정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재생 아이콘이 뜨는데요.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필기를 해보면 노트인의 이렇게 녹음할 때 비교를 해볼 건데요. 녹음할 때 어디 부분을 필기를 했는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5초 전, 15초 후 들을 수 있고 재생 목록 누르면 재생 속도 느리게 0.7배속 느리게도 되고 2배속도 가능해요. 편집은 이렇게 눌러서 삭제하거나 녹음한 거를 바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삼성노트의 녹음을 볼게요. 오른쪽 위에 플러스 아이콘 누르면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음기 켠 다음에 삼성노트 녹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노트는 0.5배속부터 0.75배속, 그 다음에 2배속까지 가능하고 10초 전후로 들을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노트 녹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노트 녹음을 하면서 필기한 곳 확인할 수 있고 목록 들어가서 편집 누른 다음에 얘도 공유하기가 돼요. 녹음 기능은 뭐 압도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기를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노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노트인은 이상하게 이렇게 줄줄이 보여줘요. PDF 파일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노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노트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가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넘겼을 때도 딱 한 페이지만 보이고 오른쪽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시면 스크롤 방향도 이렇게 세로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가로로 했을 땐 딱 깔끔하게 한 페이지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노트인 같은 경우는 설정해서 스크롤 방향을 가로로 바꿔도요. 한 페이지씩 안 보여줘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노트인에서는 불편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노트인에만 있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점세개 아이콘을 누르면 페이지 회전 기능이 새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90도로 회전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180도를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럼 딱 해당 페이지만 이렇게 뒤집어주고 얘는 또 멀쩡하게 있어요. 이 기능은 삼성 노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끔 가로로 잘못 스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돌려주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삼성노트에서 돌려주려면 사실 삼성노트에서 못 돌리기 때문에 스캔한 PDF 파일을 컴퓨터에서 편집을 해서 회전을 시켜서 다시 삼성노트에 불러와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캔을 잘못하더라도 노트인에서 열어서 이렇게 페이지 회전을 시켜준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트인에만 있는 기능, 바로 레이어 기능입니다. 저는 이 레이어 기능이 노트인을 구매하자마자 발견했던 가장 좋은 기능이었어요.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잖아요. 그때 노트인에서 새 레이어 추가를 눌러주고 이 PDF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얹어져서 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필기를 하고 똑같이 삼성 노트에서도 필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려고 여기 필기했던 거 싹 다 지우고 새 원본을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삼성 노트에서는 이 지우개로 손글씨 모두 지우기를 해야 돼요. 전체를 지우든 현재 페이지를 지우든 지워서 봐야 하는데 되돌리려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모드를 눌러야지만 필기 모드가 살아나요. 이 노트인에서는 저희가 레이어 위에 필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눈 깜빡인 모드만 한번 눌러주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색상으로 두 번째 필기를 해요. 그러고 이걸 또 끄면 필기만 싹 사라져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되돌리려면 이전 누르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눈을 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차 필기했던 거, 2차 필기했던 거 동시에 볼 수도 있고요. 1차 필기한 게 필요가 없어지면 눈으로 지워주고 새 원본을 보고 싶으면 레이어를 다 가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를 변경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노트인에서는 왼쪽에 사각형 4개짜리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서 모든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꾹 눌러서 원하는 대로 위치를 옮겨주기도 편해요. 그 다음에 체크를 여러 개 해서 복사하고 다른 노트인 파일에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페이지만 쏙쏙 골라서 내보내기 공유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원하는 페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를 해서 또 다른 노트인의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 노트 볼게요. 오른쪽 위에 이 사각형의 환경 설정 아이콘 같이 있는 아이콘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서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꾹 누르면 체크 표시가 안 뜨죠. 여기에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복사하고 원하는 페이지 뒤에 오른쪽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그 뒷페이지에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씩 오른쪽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 잘라내거나 붙여넣거나 공유하거나 또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가 가능합니다. 편집 눌러서 여러 개 선택해서 더보기 누르시면 얘네들만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료지만 삼성노트가 압도적이게 좋은 거 바로 AI 기능이겠죠. 여기에서 요약, 번역, 텍스트 변환이 있는데요. 일단은 요약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약하기 눌러주면요. 갤럭시 AI가 바로 요약을 해주고 복사하거나 번역하거나 또 영어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무료지만 진짜 갤럭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얘가 좀 압도적으로 좋고요. 노트인의 AI라고 하면 여기 AI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서 AI OCR 한 페이지 스캔을 해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이 노트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은 안 해주고 일단은 AI가 이렇게 OCR 스캐닝을 해주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도우미를 눌러서 요약 모드가 있기는 해요. 노트인은 AI 범위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문서 전체를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요약을 해줄 수도 있고 굳이 AI 기능 때문에 얘를 유료로 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DF에서 사이사이에 템플릿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트인은 위에 플러스 아이콘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백, 선, 정사각형, 코넬 노트 이런 식으로 4가지 추가하거나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더 다양하게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앨범에 있는 사진 가지고 올 수 있고 카메라에서 추가 가능하고 PDF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 전체 PDF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PDF 여러 개를 가지고 병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노트도 볼게요. 삼성노트도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PDF를 누르면 PDF끼리 병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 페이지 템플릿 들어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다양한 템플릿 눌러서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미지를 누르면 그냥 이미지 자체를 불러오는 거고요. 노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지 뒤에 이미지도 붙여와준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비교할 게 훨씬 더 많은데 일단 PDF로 공부할 때는 이 정도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트인과 삼성노트 비교는 마치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이 PDF 불러오는 거 말고 새로운 노트를 쓸 때의 차이점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